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또 한 그 월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이제 결국 DB하이텍이 또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또 수익률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은 한 3주 정도 제가 편입을 했는데요. 이번 주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계속 쭉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미국도 지난 주말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선방을 기대하고요. 365, 1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수익률이죠. 그만큼 이제 장이 좋다는 그런 신호이고, 2차 전지도 좋고 또 반도체도 시장을 끌고 있어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뷰는 잠깐 하는데 일단 뭐 1등을 만들어준 종목이 이제 DB하이텍입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직전 고점 돌파 직전에 있어요. 이 직전이고 여기 넘어서면 우주 돌파가 이제 되는 거라서요. 상승하는데 막 갈 길이 아직 먼 그런 모습이고 멀리 보면은 여기까지도 보입니다. 맥시멈 이게 M&A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 위에까지도 보이니까요. 아무튼 이 종목들 또 나중에 가면서 자세한 뭐 다 차기 목표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를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고 목표 수익률을 향해서 잘 달려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홀딩 관점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할게요. 오늘 편입할 종목 5,82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바로 반도체 전쟁 중심축은 비메모리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인데요. 보면 뭐 지난주에 이제 올라오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하루 한 이틀 쉬었죠. 그러나 이게 여기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DB하이텍을 소개해드렸던 자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연절이었습니다. 사실 이연절이었는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여기 통과되면서 급등을 한 것처럼 SFA 반도체도 결국 여기 자리를 잡고 넘어가는 거라서 편안한 관점에서 좋은 낮은 자리예요. 부담 없이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이제 파운더리 쪽에 보면 소위 파운더리에서 만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 패키징을 하는 그런 회사의 패키징이랑 이제 이런 포장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이제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수율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패키지 포장 잘못하면 그것도 못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이 패키징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회사들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이 그 비메모리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만의 TSMC를 완전 대체할 정도 수준의 그런 그 생산 기지와 또 여러 가지 그 서플라이 체인을 다 만들 거기 때문에 공급망이 뭐 소재, 장비,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것들 가릴 것 없이 다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사실 삼성전자가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 정도 전후에 이 반도체 이 비메모리 투자하겠다. 제 기억에는 20조입니다. 20조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갔던 그 시절에 바로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이 시세를 좀 내면서 투자한다는 소식이고 여기 2019년에 이제 좀 많이 간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이 자리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정받아 다시 고점을 넘겼었는데 지금은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모멘텀이 발생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보다 이때 20조짜리 갔을 때 고점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0조가 아니라 300조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FA 반도체 시장 중심에 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최근 뭐 아주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이쪽 테스트 업체라든지 패키징 업체 이런 부분도 결국 수율 경쟁을 당분간은 대만이랑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비메모리 하면 뭐 몇몇 바로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들 이런 종목
종목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SFA 반도체는 그 중에 중심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꼭 관심을 두고 특히 지난 주말에 이제 여기서 얻어맞아서 음선을 밀었지만 아침에 바로 저점을 치고 턴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탄력 있는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면 뭐 무난하게 가고요. 이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바로 그냥 DB하이텍 저점권에서 제가 진입한 이후에 본격 상승을 할 때 그런 모습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이제 SFA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급하긴 급한가 봐요. SFA 반도체 공매도가 90만 건 이상 급감했다. 이게 뭐냐면 공매도 이제 결국은 환매하는 거죠. 수급 상황에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이제 공매도했던 거 환매나 숏 스퀴즈라 그래서 공매도했다가 이제 손실 나니까 손절 치는 거죠. 손절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들어왔는데 이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많이 급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쪽에 트렌드가 이제 가게 되면 공매도 들고서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갔던 것도 공매도 환매하고도 겹쳤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반도체 경기는 이제 하반기에 다 살아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통 반도체 주가는 거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먼저 가니까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됐을 때는 주가가 저 높은 지역까지 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SFA 반도체 공매도 감소는 수급 상황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또 앞으로 좋아질 반도체 경기를 생각한다면은 이 순환 사이클상으로도 좋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뭐죠?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천문학적인 소위 대한민국이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저희가 고려시대 그 전에 조선시대에도 이 정도의 세계 최고의 산업의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생산 단지를 구축했던 적은 없죠. 근데 바로 그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는 비메모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10년, 20년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SFA 반도체의 역대 최악의 적자를 보였던 반도체 전반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론 기대감이 이렇게 들면서 미국은 이미 주가가 50일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가도록 계속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글로벌 증시가 결국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사실 뱅크런 사태 때문에 멈춰버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 흐름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도 각 개별 그 섹터나 이런 부분의 턴어라운드 시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제 한국의 반도체를 견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일부에 하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중국에 좀 많이 기대해 있던 그런 그 반도체의 그런 그 공급망을 이제 어쨌든 중국이랑 안 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IRA법이나 반도체법이 주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나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냐 피해를 입냐 보다도 미국은 IRA법을 보면 대략 50% 정도까지 원자재를 중국 의존도를 이상은 만들지 말고 50%는 니들이 우리 FTA가 체결되어 있는 동맹국에서 조달을 해서 하라는 얘기는 곧 조만간에 이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거래가 끊긴다라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IRA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제 한 90% 가까이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거래가 장기적으로 끊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바로 공급망을 대체하는 과정에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자료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 발표하고 뭐 특별한 또 뭐 관련성 좀 없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실적 발표되면 숫자가 찍히는 거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벌써 한 1년 동안의 하락세를 통해서 이번 실적
이 실적이 뭐 95%까지 그 흑자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의 실적보다는 하반기 또 내년 실적을 생각해서 턴어라운드를 겨냥한 투자 전략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치는 S&P 반도체 6,500원, 2차 목표치는 8,500원, 손절가는 5,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